대부분 생활에서 오는 거고 자기 몸에서 온다는 겁니다. 몸의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제 사실은 그게 만성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보감이 현대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뭐 지금까지도 우리 한의사분들이 동의보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한 400년 전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동의보감이 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 한의사들이 많이 동의보감을 얘기하느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21세기는 사실 의료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방문해서 막 치료받고 왔던 이런 시대에서 지금은 가정에서 오히려 관리받고 예방하는 이런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 동의보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 동의보감의 정신과 동의보감에서 가장 어떤 귀중한 어떤 뭐랄까 우리 후대에 물려주는 정신은 뭐냐 하면 여기서는 질병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동의보감에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양생법이라는 양생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잘 정리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몸의 에너지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이 오장육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어떤 개념이고 이런 걸 아주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받으면서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이 동의보감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어떤 미래의학의 지침서가 될 수가 있다. 하나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이 사상의학과 서양의학은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병원에서 질문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양의학에서는 주로 인제 가면 어디가 아픈 걸 찾잖아요. 그죠? 허리가 아픈지 어깨가 아픈지 그러면 거기가 아프면은 실질적으로 속에 뼈가 어떻게 됐는지 근육이 어떻게 됐는지 뭐 MRI나 초음파를 해서 인제 그 중심으로 어떤 질병을 본다면은 이 사상의학은 그 사람의 몸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체형은 어떻고 당신의 성격은 어떻고 당신의 평소의 생활 습관은 이런 걸 인제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서양의학은 어떻게 보면 병치료 중심, 질병 중심의 치료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떤 표준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같은 경우에도요. 검사를 해보고 암이 있으면 일단 수술하고 또 방사능하고 또 어떤 뭐 항암 치료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어떤 표준 치료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의 질환들은 이제 그런 표준 치료를 사람의 관계 없이 질병에 따른 어떤 표준 치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우리 한의학의 사상의학은 이제 몸 치료 중심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의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상의학은 사실은 사람을 이제 네 가지로 그 당시에는 생활이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타고난 체질에 따라서 이제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만은 사실은 현대의학에서는 조금 이제 그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조금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상은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태양인은 0. 몇 프로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제가 진료실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체질입니다. 대부분은 소음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에너지를 만드는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고요. 또 태음인은 만들어진 에너지를 이렇게 전신으로 보내주는 이 순환시켜주는 기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고 또 소양인은 에너지의 리듬이 깨진 사람이죠. 성질이 좀 급하고 저녁에 잠을 조금 못 자고 이런 이제 생체 리듬이 깨진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현대인들은 그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거기에 맞게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양의학은 질병 중심이다. 그렇지만 우리 한의학은 몸 중심이다. 그러면서 제가 한의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왜 몸 중심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우리의 병이라는 거는요. 허리가 아프든 어깨, 발다리가 아픈 어떤 질환들은 사실 어떤 큰 사고를 당한 게 아니면요. 아니면 또 어떤 감염이 되지 않으면 감염병이 아니면 대부분 생활에서 오는 거고 자기 몸에서 온다는 겁니다. 몸의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제 사실은 그게 만성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조금 인대를 다쳤거나 이런 경우에는 몸의 상태가 건강하면요. 사실은 병원에 가서 또는 한의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침 좀 맞으면 뭐 한 달 내로 다 해결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만성화되고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뭐 수술 단계까지 가야 되는 이건 다 사실은 근본 뿌리는 몸에 있다는 거를 한번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상의학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사상의학은 무엇보다 인제 개인의 맞춤 치료라는 아주 훌륭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현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로부터 어떤 오장육부 기능을 물려받으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해가 뜨면 일어나서 농경 활동하고요. 또 저녁에 해가 지면 자는 이런 비슷한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현대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현대에서는 하루 종일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하루 종일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밤에 근무하고 낮에 자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음식도 보면 사람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의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음인의 에너지 생성과 태음인의 에너지 순환과 소양인의 에너지 균형이 만들고 보내고 어떤 이 리듬을 찾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 사상의학에서는 현대에서는 좀 한계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게 우리가 현대인을 딱 4 가지 체질에 딱 맞게 이렇게 맞추려면 오히려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제 저는 한 35년 어쨌든 대학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우리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한의학 서적을 쭉 연구하고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사상의학이 사람마다 다르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치료를 달리 해야 된다는 이 철학의 어떤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였어요. 또 현대인들이 하지만 이해하고 또 실천하기 쉽도록 지금 말씀드리는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의 이 3 가지 축으로 또 에너지학 관점으로서 재정리를 하게 됐고요. 이걸 잘 하게 되면 비만과 노화를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노비만, 노노화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노비노 건강법이라는 걸 책을 또 출간하고 또 제가 한번 여기 우리 저 채널에 참여해서 제가 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인제 더더욱이 그중에서도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쓴 게 바로 요번에 책을 출간하게 된 내 몸 에너지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인제 출간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 책에 아주 내 몸의 에너지 생성과 순환과 균형에 대한 우리 한의학적인 근거와 일반인들이 아주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살을 주시면 빼고 좋겠습니다. 싶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계속 제가 인제 에너지 다이어트 또 에너지를 중요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보면요. 살이 찌는 부위는요. 사실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살이 찌는 부위가 어떤 부위냐 하면 복부, 또 옆구리, 팔뚝, 허벅지 인제 이런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접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앉았을 때 이 뭐랄까 이 복부가 접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접히게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흐르는 이 경락이 접히게 되고요. 또 경락이 접히게 되면 에너지가 잘 흐르질 못하고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접히면서 정체되는 부위에 지방이 잘 붙는다는 거죠. 인제 이걸 저는 에너지 흐름으로 인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흐름은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경락이라는 걸 통해서 흐르게 되는데 이 경락은 어떻게 보면 이 강물의 흐름하고 같아요. 이 강물의 흐름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강물이 잘 흐르면 강물이 깨끗하고 맑죠. 그죠? 근데 이게 잘 흐르질 못하면 정체되고 탁해지고 인제 썩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에너지도 잘 접히거나 또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정체가 하게 되면 이게 인제 나름대로 그 염증이 생기고 인제 지방이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뭐가 있냐면 20년도에 네이처 메타볼리즘이라는 연구에 따르면요. 이 림프나 혈액의 흐름이 저하되면 만성 염증이 증가하고 또 지방이 축적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흐름이 막히면 부종이 생기고 이후에 지방이 축적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라는 건 에너지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흐르지 못하면 정체되고 막히고 부종이 생기면서 지방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서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